유럽 남부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과 건조한 날씨로 지난 7월 프랑스와 스페인 전역에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수십만 명이 넘는 주민과 관광객이 긴급 대피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심각한 기후위기로 늘어나는 산불. 이제 우리나라는 산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위성으로 감지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7일 우리나라 농림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이름하여 차중 4호 위성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했고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차중 4호는 농업, 산림관리, 산림변화 모니터링용 농림위성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반도 전역의 농작물 생육 상태는 물론 병해충과 가뭄, 침수 같은 농업재해까지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차중 4호 농림위성 발사 성공으로 그동안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했던 우리 농업이 이제 자체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확한 작황 예측은 물론 농산물 수급 관리까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농림 위성 발사 성공으로 더욱 스마트해진 대한민국의 농업, 농정 매거진도 꼭 필요한 농업 정보 지금부터 스마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이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한 미래 성장 산업, 이른바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제1차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31년까지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선도기업을 현재보다 크게 늘려 300개까지 육성하고 글로벌 기술 수준도 선도국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 기술과 인공지능을 농업과 식품 분야에 접목해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신품종 종자,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미래 산업입니다.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7개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벤처 캠퍼스와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AI 기반 연구 플랫폼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기업 투자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 펀드를 모태로 하는 그린바이오 펀드는 올해 1,429억 원에서 2031년까지 1,000억 원을 증액해 2,429억 원으로 늘리고 타부처와 연계한 금융과 융자 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합니다. 금융위의 혁신 프리미어 1000이라든지 5대 분야 정책금융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 그린바이오 부분을 더 추가를 해서 연계해가지고 융자 보증 컨설팅 이런 거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기업과 농가 간 계약 재배를 확대해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기업에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농업과 첨단 바이오 기술의 융합, 그린바이오 산업,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16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3터, 1터, 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16개 시군은 경기 이천시, 강원 횡성군, 충북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당진시 부여군, 전북 순창군,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 문경시, 경남 양산시 의령군 합천군입니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10년 단위의 공간 활용 및 지역 발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연계하여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96개 시군이 참여해왔으며 올해에는 16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내 유해시설 정비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5년간 시군별 최대 4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시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예로 시범사업 대상지인 충남 청양군은 기본소득 시행 후 인구가 973명이 늘어나 3만 명대를 회복했고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도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롭게 문을 연 지역 화폐 가맹점 55곳 중 18곳은 청년이 창업한 점포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집수리와 배달 청소 등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르면 달려가요를 비롯해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가치타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며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청양군을 직접 방문해 기본소득 연계생활 서비스, 부르면 달려가요의 일일 도우미로 나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의 변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 잘 경청하고 우리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 소멸 막고 우리 대한민국 농어촌을 잘 살게 뿌리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농식품부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연내 기본소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신설한 농어촌 기본소득 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총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 15만 원이라는 소득이 생기다 보니까요. 지역 경제가 우선 그 소비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또 소비 활동 중에 주민분들과 담소를 나누시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교류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가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간담회에는 농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귀농 귀촌인,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와 지급 대상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과 생활 인구를 고려한 지원 확대,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낼 예정이고 저희가 낼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은 내후년에 본사업의 전면적 확대를 전제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건 국비도 조금 더 상향 조정돼야 된다. 뭐 이런 저런 점들 해서 농림부와 대통령실에 우리가 제안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벼의 줄기를 빨아먹어 벼의 수확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해충, 벼멸구. 벼멸구는 주로 6월 중하순부터 7월 중하순에 발생해 9월에 가장 밀도가 높아지는데요. 일반적으로 1차 방제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 1차가 안 되면 2차는 8월 중하순이 좋은데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벼멸구는 드론 방제가 효과적임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합니다. 벼멸구 드론 방제, 무엇이 좋은지 농정 매거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농촌을 괴롭히는 벼멸구 피해, 드론 방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드론의 크기, 농약 살포량, 그리고 분사 방식에 따른 벼멸구 방제 효율과 잔류 농약량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시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 드론으로 각각 농약을 살포하고 등숫기 벼를 대상으로 방제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기체가 커지면서 하양풍이 강해져 농약이 적게 날리면서 벼에 더 많이 살포되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의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살포 물량이 많을수록 방제 효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형 드론은 일반적인 살포량에서도 충분한 방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농약의 양은 그대로 두고 물량을 중형 드론은 3에서 4배, 소형 드론은 5에서 6배 늘리면 중형 드론과 소형 드론에서도 방제 효율이 충분히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벼멸구 방제에 효과가 있더라도 잔류 농약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면 안전한 방법이 아니겠죠? 이번에는 잔류 농약에 대한 시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포량이 많을수록 잔류량도 증가하지만 분사 방식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고 잔류량은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살포한 농약은 상부의 약 50% 정도 집중 잔류하는 경향이었습니다. 벼의 하단부까지 농약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살포 물량을 늘려서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드론으로 벼멸구를 방제할 때는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가급적 하양풍이 센 큰 기체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작은 기체를 사용해야 한다면 농약의 양은 그대로 두되 희석하는 물의 양을 늘려 전체 살포 물량을 늘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분사 방식보다는 균일하게 살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형 드론 방제 기술을 계속 개발하여 농업인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무서운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에서만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논과 밭이 있는 농업 현장 또한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연재해는 물론 폭염, 농기계 사고와 질환까지 농작업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을 진단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작업 안전 전문가인데요.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농작업 안전 전문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함께 보시죠. 농장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전기 불납니다, 이거. 이거 지금 현재도 위험한데 안 하게 되면 이거 화재 일어납니다, 화재. 안녕하세요. 경남 농작업 안전관리자 농작업 안전관리자 노문기입니다. 이가영입니다. 대한민국 농장의 안전 파수꾼,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만났습니다. 예, 농작업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작업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요인을 찾아 농가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농촌 현장의 안전 전문가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위험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적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사실 농촌 현장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안전에 대해 세심히 살펴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나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는 아주 작은 방심에서도 시작되고 한번 사고가 나면 농업도 생활도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를 방문해 농기계, 농작업장, 농자재, 근골성 질환 등 현장의 유해 요인을 세밀하게 진단하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안전 컨설팅은 농가에게 보여주는 안전, 보이는 안전을 함으로써 농가와 함께 현장에서 점검하고 개선 실천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3단계 안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농가가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더라도 농가가 스스로 실천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이후에도 농가가 스스로 농작업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적 농작업 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집안이 내려앉아 농기계 전복 위험이 심한 사과 가수원을 운영하는 농가분을 컨설팅 해드렸던 것이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니 가수원 입구부터 녹록 경사가 심해 SS기 전복 위험이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가원 안쪽에는 집안이 내려앉아 추락, 전도, 위험농도가 상당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농가분께서는 위험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횡단화 조치, 위험 표지판 설치 등 농기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 농가분께서는 자기 자식도 이렇게까지 본인의 안전에 대해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하셔서 정말 이 일에 대한 보람을 크게 느꼈습니다. 과수원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해서 추락사고 위험이 높아 컨설팅해드렸던 농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다리는 구조상 추락 위험이 높고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데도 특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던 농가였습니다. 더구나 가원 특성을 잘 모르는 분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으셔서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다리 사용법을 안내해드리고 안전모와 미끄럼 방지 테이프 같은 용품들도 지급해드리고 같이 사용해보면서 추락에 대비한 안전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실제 농가분들이 안전모를 불편해서 잘 쓰시지 않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위험성을 인지시켜 드리니까 사용하게 되셨어요. 2차 컨설팅 할 때 방문하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 중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안전모 덕분에 부상이 없었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셨다고 하셔서 아주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신청한 동기가 작년에 겪었던 농로의 전복 사고였습니다. 사고 이후에 안전관리를 하려고 했지만 전문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컨설팅을 통해서 전복 사고가 있었던 농로를 개선하였고 미고정된 사다리나 농약과 위험물 방치 같은 제가 모르고 있던 위험한 요인들을 짚어주셨고 사고 사례를 예시로 교육해주면서 왜 위험한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고 컨설팅을 농가 시선에서 함께 진행하다 보니까 스스로 안전관리를 실천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안전 컨설팅은 저 스스로 안전 실천을 할 수 있는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보통 자기 농장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안 받으시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오히려 더 사고가 안 나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전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누구라도 한 번씩은 받아보면 자기가 놓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분야는 고령화, 노동 인력 부족, 기계화 확대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해 보니까 농업 분야는 작목, 시기, 계절별로 위험 요인이 달라서 다른 산업 분야보다도 컨설팅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을 받고 컨설팅 출발하기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왜 이 컨설팅이 필요한지, 안전이 왜 중요한지를 인식을 시킨 후 저희들이 농가 방문을 시작합니다. 컨설팅을 진행하면 농가분들도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농가분들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드린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농가분들이 안전인식이나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좀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농가분들께서 처음 방문하면 약간 경계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컨설팅 마지막에는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농가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 안전 전문가로서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농가의 안전 실천을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촌 일터 만들기! 농작업 안전관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적도 바로 아래 위치하고 국토의 약 88%가 열대우림으로 덮여 있어 아프리카의 허파라고도 불리는 가봉. 가봉은 석유와 망간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유해 아프리카에서는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이지만 식량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난으로 안정적인 쌀 생산이 중요한 과제가 된 가봉에서 주목받고 있는 K벼 재배 기술, 그 놀라운 성과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봉, 제2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비행기로 약 16시간가량 날아야 갈 수 있는 이곳은 우리에게 꽤 생소한 곳인데요. 너무나도 먼 나라처럼 느껴졌던 이곳도 우리나라와 같이 쌀이 주식입니다. 그런데 가봉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쌀을 먹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식 등록된 자국벼 품종은 없었습니다. 잠깐, 쌀을 먹는데 품종은 없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가봉은 오랫동안 쌀을 수입해왔습니다. 먹을 수 있는 쌀은 있었지만 가봉 환경에 맞게 개발된 품종은 없었던 거죠. 이러한 가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아프리카 연구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카파시.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가봉에서 잘 자라는 벼를 만드는 것.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덥고 습한 기후로 인한 병해충 발생, 자주 내리는 폭우. 이러한 가봉의 자연환경으로 인해 잘 자라는 벼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가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림으로 우거져 있는 곳이어가지고 벼농사를 짓기에 마땅한 국가는 아닌 상태였죠. 논을 만들더라도 물을 자유롭게 이제 좀 대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갖추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죠. 나온 답은 하나. 가봉에 맞는 벼 품종을 새로 만드는 것. 연구진은 현지 시험 재배를 반복하며 어떤 벼가 가봉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개의 이름이 탄생합니다. 쉐이, 움보마, 무카파시. 가봉 최초의 벼 품종입니다. 쌀은 먹지만 자기 나라 벼 품종은 없었던 이상한 나라 가봉에서도 드디어 자국 품종 쌀이 탄생했습니다. 쉐이하고 음보마, 그다음에 무카파시 원, 요 세 품종이 이제 개발이 됐는데 개발된 품종들 대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식 및 다수성 품종에 해당하고 수량이 좀 더 뛰어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좀 더 이른 시기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한국의 통일형 벼 품종을 활용해 개발됐습니다. 수량은 헥타르당 7에서 8톤 수준, 병에도 강하고 현지 적응성도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가봉 최초의 벼 품종으로 공식 등록됐습니다. 이제 가봉 농민들은 직접 이 품종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종자를 늘리고 재배 면적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Nous avons pris ce site pratiquement le 2 mai. Donc, c'est que nous attendons notre récolte d'ici le mois de septembre. Et voilà, nous attendons un rendement assez important. 아직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연구실을 지나 논으로, 식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가봉에서 탄생한 첫 벼 품종은 이 나라의 식탁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수학에서 조금 더 선명해질지도 모릅니다. (8월은)
벼를 비롯한 주요 작물의 수확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관리 하나가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만큼 더위에 지치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바쁘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농정 매거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